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교사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및 그 전에, 그, 개인 파산 절차에서 큰 뉴스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 공감할 겁니다. 파산 면책 종사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뉴스는 2022 스 613 결정입니다. 스는 이 대법원 재산분할 결정을 스라고 합니다. 1심에선 드단이라고 하죠. 드단. 2심은 모르겠습니다. 3심은 스입니다. 2022 스 613 결정. 이건 이제 어떤 파산관제인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에서 이제 재산분할에 대해서 최초로 판결한 겁니다. 골자는 뭐냐면 이제 자세하신 분은 이걸 아마 인터넷이라든가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참조하셔서 출력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생략하고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그동안 개인 파산 실무에서는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부작위로 개인 이혼해서 재판상 이혼해서 있든 아니면 협의이든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기간이 아직 2년이 도과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그 부작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부인권 그 채권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봐서 사행위로 봐서 부인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제인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 후에 그 상대방의 재산을 이제 환가를 해서 파산재단에 편입한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한 실무가 확립돼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그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 이거는 부인권 대상이 아니고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제인들이 앞으로는 부인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혼 제척기간이,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2년을 지나서 이제 파산 면책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재산분할을 한 다음에 곧바로 그 재산분할을 신청을 해도 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신분행위로 봤는데 재산분할을 일부라도 한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과도한 분할이면 또 사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리서치 및 상담을 한 후에 내가 안전한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제 논란이 있어 왔죠. 부부재산 환가에 대한 실무준칙이 완전히 정착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서울회생법 실무준칙 406호입니다. 이 406호는 개인회생에서의 실무준칙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에서도 이른 파산적 청산을 염두에 두고 그 이상을 변제하기 때문에 파산에서도 결국은 사용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재산 환가에 대한 실무준칙이 정착됐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부부재산, 배우자, 채무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기여, 유지 내지 형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환산을 해서 개인회생에서는 절반, 개인 파산에서 적절한 금액을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실무가 우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부부인데 분할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406호를 마련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그 배우자 재산 편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골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개인회생 시 혹은 개인 파산 시 파산재단에다가 편입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가 번 건데 명의신탁으로 배우자한테 명의만 신탁한 재산 그런 걸 이제 자금 출처라든가 소득 형성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관리 이용 관리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채무자의 재산이 명백하고 다만 그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 경제적 파탄 시에 그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제 이전하거나 아니면 우회해서 증여하는 등 은닉한 경우죠.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 명의신탁하고 은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재산이라도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권 행사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 그래 이전을 하더라도 그게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고 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명의신탁이라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한번 결단을 내려보시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부부 재산 중 배우자 재산은 이 실무준칙이 이제 정착이 돼서 대부분 웬만하면 편입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도의 파산 신청이 폭넓게 허용되었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18라 467 결정입니다. 항고심 결정이고요. 과거에는 제도의 파산 신청은 5가지가 있습니다. 불락, 취귀신에서 불허가, 취하, 그 다음에 누락, 그 다음에 기각, 그 다음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뭐 각하된 경우 6가지,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번 파산 면책 신청을 해서 이 5가지, 대여섯 가지 사유가 나온 경우에는 다시 면책을 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제도의 파산 신청 불허론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제 3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허하는 경우가. 이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무지해서 취하를 하거나 특별하게 이제 서류 협조를 못 받아서 면책 불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너무 부당하다 해서 이제 다시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그 남용이 아닌 한 제도의 파산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자. 뭐 제도의 회생 신청은 되는데 제도의 파산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채권이 영원 불멸의 어떤 채권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끊임없이 면책을 한 번에도 못 받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폭넓게 제도의 파산 신청 다만 그게 남용이 아니어야 됩니다. 남용이 아닌 한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용해 주자.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의 어떤 파산 신청 시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이 조사가 심해지자 그 은닉 처분한 재산에 대한 더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로 이제 재산 은닉이 아닌 한 폭넓게 허용해 주자라는 게 이제 2018라 467 결정의 이제 골자고 이 결정이 이제 벌써 시행이 아니라 이제 허용된 지 하급심 실무에서 벌써 3, 4년 지났기 때문에 제도의 파산 신청은 아주 이제 폭넓게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도로서 2022년 11월 1일 날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시 폐지하고는 동시 폐지보다 조금 더 확대된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동시 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를 하되 면책은 이제 한 달 후에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면책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채권자가 이의를 하거나 재산이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면책 불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환가도 못했죠. 근데 이 신속 취약 면책 제도는 애초에 한 달 기간 안에 파산 절차, 면책 절차, 그 다음에 채권자 이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은 다음에 채권자 이의도 없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과 폐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3가지를 파산 선고, 그 다음에 면책,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면책 동시에 하는 겁니다. 파산도 바로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동시 파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취약 채무자, 모든 채무자가 아니라 뭐 70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 일자는 2022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벌써 12일, 세 달째 이제 시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것도 새로운 시행 제도인데, 상속재산 파산에서 재단 채권을 폭넓게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례비도 일단 재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일정 정도를 획일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납비용, 인지대 송달료도 이제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 금지 범위 내의 재산은 압류 면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6천인데 채무자가 돌아가셨을 때 5천까지는 그 동거 친족이 있다. 그분이 그걸 가져가고 파산재단에서는 1,000만 원만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갖고 이제 그 관제인이 망인의 재산을 많이 환가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개인회생 대비 개인 파산 비율이 최대 증가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과거부터 경향이고, 항상 제가 2015년 통계를 봐도 개인 회생이 그 당시부터 벌써 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인 파산이 2 내지 3, 개인 회생이 1인 시절은 뭐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항상 1대2의 비율, 개인회생이 항상 2대1의 비율을 초과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현상이고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특성을 반영한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 한 5가지 정도가 1번부터 5번까지가 개인 파산 면책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뉴스 및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몇 년 전에 시행돼서 정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거는 요 세 가지죠. 2020스 요거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이제 새로 시행되는 거고, 2번, 3번은 몇 년 동안 시행이 돼서 이제 정착된 겁니다. 사실 2번, 3번이 더 중요하죠. 2번, 3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개인 파산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